14번부터 한번 가보시죠. 이게 왜 어렵냐면은 노가다가 많아. 이거 오늘 유형이 그냥 다 노가다야. 약간 쌈뽕하게 곱셈으로 딱딱딱딱 이게 처리되는 게 없고 그냥 다 케이스 나누고 다 풀어야 돼. 그래서 좀 많이 헬파티입니다. 14번부터 한번 가보시죠. 이게 문제가 또 버릇이 없죠. 최단거리가 아니야. 꼭지점만 두 번 안 지나고 그냥 이 소리야. A에서 지금 G까지 가라는데 심지어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A에서 B 갔다가 C 갔다가 D 갔다가 H 갔다가 E 갔다가 F 갔다가 G 갔다가. 그러니까 꼭지점만 두 번 지나지 말고 이제 가라는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약간 깔쌈하게 딱 곱셈으로 안 나온단 말이야. 경우의 수를 일일이 수형대로 해서 써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A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일단 크게 갈 수 있는 가닥이 B로 가거나 D로 가거나 아니면 E로 가는 거죠. A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닥을 잡을 건데 일단 나는 B부터 가는 걸로 해볼게요. 근데 봐봐. 내가 B로 가는 걸 카운트하면은 A에서 B 간 다음에 카운트할 거 아니야? 근데 A에서 D로 가는 거랑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케이스가 똑같겠죠? 대칭이니까. 근데 이것도 좀 납득해야 돼. A에서 심지어 A에서 E로 가는 경우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물론 의심이 되면 세봐야 되겠지만 A에서 E로 간 다음에 카운트하는 것도 결국은 다 똑같이 나와요. 해보시면은 약간 이거 회전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회전했다고 생각해보면은 A에서 B로 가나 A에서 E로 가나 또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AEFB가 윗면이라고 생각해봐봐. 그럼 약간 AD로 가나 AB로 가나 똑같은 논리처럼 A에서 E로 가나 A에서 B로 가나 같은 논리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것만 잘 세면 몇 배 하면 돼? 3배 하면 돼, 3배.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A에서 B로 가는 경우만 일단 잘 카운트 한번 해봅시다. A에서 B로 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B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 B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F거나 C죠. 그죠? 그래서 써볼게요. 그러니까 C랑 F예요. 그러면은 일단 A에서 B 갔다가 C 갔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G로 끝낼 수가 있죠. 그죠? 아니면은 C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D지. G가 아니라면. D죠. 천천히 카운트하는 거야. 여기서 끝났어. 일단은 위에 거는. 그러면은 A, B, C, D로 가면은 D에서는 반드시 H로밖에 못 가죠. 수형도 그리겠다는 거야. 야, 그럼 이제 H야? 얘들아, 이거는 좀 이제 말로 하자. H로 갔잖아요. A, B, C, D 한 다음에 H로 갔잖아요. H에서 G로 갈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을까? 스트레이트로 가거나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두 가지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선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위에선 한 가지죠? 그럼 총 세 가지인 거야.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A, B, F로 갔다 와볼게요. 자, 이제 얘는 조금 색깔을 쳐보자. A에서 B 갔다가 B에서 F 갔어요. 그죠? 자, 그럼 F에서 이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E거나 G죠. F 입장에서는. 그럼 F에서 G로 바로 끝내버릴 수가 있고. 맞죠? 여기 끝나버렸어. A, B, F, G 가면은. 그 다음에 F에서 E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F에서 E로 갔어. 그럼 E에서는 A로 못 가요. 꼭지점은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그럼 A에서는 반드시 H로 가야 돼, 일단은.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A에서 B 갔다가 F 갔다가 그 다음에 E 갔다가 H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지금. 따라오시죠?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H에서 G로 끝낼 수가 있죠? 아니면 아까 뭐야? 바로 가던가 돌아서 가던가. 이해했어요? H에서 G로 바로 가던가 H에서 D 거쳤다가 C 거쳤다가 G로 가던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총 몇 가지야? 여기 한 가지, 여기 밑에 두 가지니까 총 6가지가 있죠? 잘 센 거야. 6가지가 딱 있고 지금 마찬가지 여기서 A에서 B 가는 경우가 있고 A에서 지금 D 가는 경우가 있고 A에서 E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주시면 정답은 18가지가 나옵니다. 괜찮으시죠? 18가지. 그럼 15번은 잘 하신 것 같네요. 15번 근데 조금 복잡한데 노가다가 좀 심하긴 하죠. 16번 한번 가봅시다. 자, 아까 전에 그 썰 좀 풀었는데 저번 화요일날 나 남아가지고 영상 찍은 거 혹시 봤니?
은하씨 뻥치고 있네. 은하씨 보셨죠? 갑자기 영상 뚝 바뀌면서 나 혼자 쓸쓸하니 현재 시각 몇 시. 그러면서 그때 칠판 지우개 없어가지고 틀리면 안 됐었거든? 칠판 지우개가 없는 거야. 초롱쌤이 다 정리해 주셨더라고. 그래서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지우지도 못하고 아무튼 해설 다 했거든? 근데 빨리 끝난 다음에 나도 집에 빨리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정리를 막 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여기 불이 꺼져 있었어.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화장실 나와가지고 여기 딱 들어왔거든? 근데 앞에 유리가 있잖아. 내가 어두컴컴해가지고 유리가 있는지 모른 거야. 그래서 바로 얼굴을 박았어요. 팍 이렇게. 그렇습니다. 입술 까졌는데 지금은 좀 아문 것 같습니다. 진짜 꺼졌어. 얼굴 주먹으로 맞은 거 마냥. 그 느낌 알아? 팍 맞았을 때 그 얼굴 좀 찡한 거? 그렇게 했는데 보질 않으시군요. 자 16번. 근데 이거는 답이 400으로 나오신 분들은 솔직히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 문제 가보자. 얘들아, 1부터 49까지의 홀수죠. 홀수가 있대요. 근데 A랑 B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A 더하기 B가 6의 배수래요. 야, 근데 나는 이제 이걸 보고 내가 느꼈던 감정은 이미 홀수잖아. 근데 6의 배수가 되려면은 뭐여야 돼? 6의 배수는 짝수이면서 3의 배수죠. 짝수이면서 3의 배수란 말이야? 근데 이미 홀수니까 짝수는 보장이 된 거야. 홀수 2개 더하면 짝수죠. 그죠? 3의 배수만 고려하시면 되고 이미 짝수는 보장이 된 거야.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자, 그러면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이거 귀에 닳도록 들으셨죠?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그치? 더해 3의 배수인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랑 1인 거랑 2인 걸로 케이스 나누지 않아요? 아닌가? 노가다에서 설마? 아니잖아. 처음 들었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랑 1인 거랑 2인 걸로 그룹을 일단 지으셔야 돼요. 난생 처음 듣는 표정이시구만요. 슬프네. 자, 그래서 어떻게 푼지 자, 봐볼게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룹을 지어야 돼. 0인 거랑 1인 거랑 2인 그룹으로 딱 나누셔야 돼요. 자, 근데 자, 봐봐. 홀수잖아. 홀수기 때문에 약간 좀 까탈스러워. 일단 천천히 한번 해보자. 1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그 다음에 3은 나눠 떨어지지. 그죠? 그 다음에 5는 나머지가 2란 말이야. 규칙이 딱딱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4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그 다음에 6은 나눠 6이, 미쳤어? 왜 4야? 죄송합니다. 1, 3, 5, 7이군요. 7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그 다음에 9는 나눠 떨어지고, 그 다음에 11은 얘죠. 어쨌거나 3개씩 딱딱딱 채워지는 거야, 하나씩.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이거 봐봐. 다 쓰면은 결국은 이게 그냥 노가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다 세봤는데 얘가 지금 43 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43, 45, 47 한 다음에 49까지가 더 세져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노가다 한번 해볼까? 뭐 어쨌든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빠진 것 같은데? 자석이다. 아이씨. 엄대로 붙이겠습니다. 아무튼 다 세보면은 이게 결국은 3 곱하기 15잖아요. 그러니까 15개가 나오는 뭔 소리야. 홀수잖아. 홀수니까 여기서 세보시면은 얘 8개가 나오고 이거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얘가 하나가 더 추가돼. 9개가 나오고 여기가 8개가 나와요. 홀수 일일이 다 카운트 한번 해보시면은 8개, 9개, 8개여서 총 25개잖아? 1부터 49까지?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그룹을 지어야 돼. 자, 그럼 봐봐. 이걸 내가 1번 그룹이라고 하고 2번 그룹이라고 하고 3번 그룹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제 어떡하냐? A 더하기 B가 6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짝수는 보장이 됐다고 했어. 홀수니까. 홀 더하기 홀이니까 3의 배수가 되려면 A랑 B랑 모두 다
1번 그룹에서 2개 뽑으면 되죠. 이해했어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이것 뽑고 이것 뽑으면 당연히 3의 배수겠죠. 더하면. 괜찮으시죠? 이해했어? 그 다음에 봐봐. 두 번째. 어떻게 뽑으면 둘이 더해서 3의 배수가 될까요? 어떻게 뽑으면 둘이 더해서 3의 배수가 되지? 2번 그룹에서 하나, 3번 그룹에서 하나 뽑으면 되죠. 그러면은 결국 2번 하나, 그 다음에 3번 하나 뽑으면 돼. 근데 문제가 지금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름 순서가 중요해지는 거야 이제. 괜찮으시죠? 그럼 일단 첫 번째 1번 그룹에서 두 개 뽑으면은 8개 중에 2개 뽑으시고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 뭘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돼. 어떤 게 A인지 어떤 게 B인지가 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8C 곱하기 2 해보시면은 87, 이거 28에다가 2 곱하니까 56이 나와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 56.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봐보자. 2번 그룹에서 하나, 3번 그룹에서 하나 뽑았어요. 그럼 밑에 거는 9C1 곱하기 8C1이죠. 9 곱하기 8이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 바꾸셔야죠. 그죠? 얘도 2를 곱하시니까. 자, 얘는 9, 8에 72에다가 2 곱하니까 144예요. 그럼 위랑 아래랑 더하시면 답이 뭘까요? 200이죠, 200. 이거 3으로는 나머지 이거 하는 거 알고 있었어? 수빈 씨 알죠? 내가 알려줬잖아. 알죠? 은하 씨 알아? 아, 그래? 알아? 오늘 알았으면 됐어. 모르기만 해봐라, 이제 다음부터. 자, 아무튼 됐고요. 자, number 17. 어이구. 자, 17번. 벌써 토학질이 나오는군요. 이거는 그냥 17번이라 읽고 노가다라고 씁니다. 자, 무슨 소리냐? 봐봐. 이거 실제로 시간표를 짜래요. 내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까지 짜래. 근데 이게 약간 복잡하죠? 경우의 수가.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을 짜는데 자, 다 조건 봐보시면 2교시 한대. 그러니까 6교시에다가 과학 2개. 과학이 중요한가? 수학 2개로 해야지 감다디네. 아무튼 영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체육. 이렇게 총 6가지를 하죠. 6가지. 자, 근데 조건을 봐보자. 가조건에서 국어 6교시엔 국어를 넣지 않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국어 바로 다음 교시가 영어니까 결국 국어랑 영어랑 이웃해야 되죠. 이웃해야 돼요. 자, 이 조건이고 가조건은 우리가 익숙한 걸로 바꿔봅시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은 영어는 5, 6교시에 넣지 않는데요. 그럼 이미 나 조건이랑 가조건만 가지고 국어, 영어 자리가 결정된 거야. 영어는 5, 6교시에 넣으면 안 된다며? 그러면은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국어, 영어 이웃해야 된대요. 근데 영어는 5, 6교시에 넣으면 안 돼. 그럼 국, 영, 또 밑에 적어볼게요. 국, 영, 또 그 다음에 국, 영. 이렇게밖에 배치를 못한다는 거죠. 5, 6교시에 영어를 못 놓으니까. 국어는 이웃해야 되고. 그죠? 크게 3갈래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케이스를 좀 크게 이렇게 3갈래로 나눈 다음에 한번 디테일을 채워 넣겠습니다. 자, 문제가 또 뭐라고 했냐? 과학은 연속하면 안 된대요. 자, 다조건은 자, 과학이 연속하면 안 돼. 자, 이제 경우의 수 노가다인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체육 다음 교시에는 수학을 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라조건에 여기다 쓸게요. 라조건에는 체육 바로 다음에 수학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수학 다음에 체육을 넣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체육 다음에 수학이 안 된다는 거야. 야, 그러면 집어넣어보자. 야, 근데 난 질문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내가 이미 가나 조건을 고려해서 배치했잖아. 그럼 내가 다 조건을 고려해야 되고 라 조건을 고려해야 되는데 상관없어. 뭘로 케이스 나눌 것인가? 다 조건을 케이스 나눠보자. 연속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과학을 집어넣어볼게. 근데 과학은 연속하면 안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은 과학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과학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과학 연속하면 안 된다니까. 또 과학 여기다 집어넣으면 6교시에 과학 집어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4교시에 과학 집어넣어주면 6교시에 과학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크게 과학은 세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분홍 색깔로 수학이랑 체육 배치해 봅시다. 근데 조건은 체육 다음에 수학만 못 와요. 자, 이거 한번 손가락 봐보자. 여기 4교시, 6교시니까 상관이 없죠. 체육, 수학, 수학, 체육. 그죠? 얘는 2가지. 그 다음에 얘는 뭐밖에 안 돼? 수학, 체육밖에 안 되는 거야. 이웃하니까. 얘는 1가지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웃하지 않죠? 그러니까 2가지죠. 총 5가지 나오는 거야, 위에 거.
자, 그 다음에 얘 가보자. 얘는 과학을 일단 먼저 배치할게요. 과학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과학 1교시 집어넣어주면 4교시 과학 되고, 그 다음에 과학 1교시 집어넣어주면 5교시 과학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 쓸게. 과학 1교시 집어넣어주면 6교시 과학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과학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4교시 과학이면 6교시 과학이죠. 크게 4갈래야.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학, 체육 집어넣을 건데, 맨 첫 번째는 체육, 수학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그 다음 얘는 체육, 수학, 수학, 체육이니까 2가지. 얘는 이웃에 있으니까 1가지.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1교시, 5교시에 배치하는 거니까 2가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들? 그러니까 얘는 6가지. 그러니까 얘 5가지 쓸게요. 6가지 쓸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보자. 자, 맨 마지막 케이스는 과학 배치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과학 1교시에 배치하면 5교시 과학일 수 있고, 과학 1교시 배치하면 6교시 과학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2교시 과학이면 5교시 과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2교시 과학이면 6교시 과학일 수 있는데 1, 2교시랑 5, 6교시 이웃 못하죠. 과학 크게 4가지야. 자, 그럼 체육, 수학 배치할 건데 체육, 수학은 얘는 이웃 안 하니까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다 2가지씩이잖아.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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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그러니까 얘는 8가지. 그럼 전부 다 더하시면 19가지가 정답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도 이거 답 없습니다. 18번. 요즘 몰랐는데 혹시 데블스 플랜 봤니? 뭔지도 모르는구나. 아, 봤어? 다 봤어? 1은 받았습니다. 아, 원? 투가 요즘 뜨고 있다는데. 지금 투 스포 안 당하려고 최대한 살있는 중인데 망했대요. 투가 엄청 욕먹고 있던데. 그 슈퍼주니어 규현 엄청 욕먹고 있던데. 보기가 두렵습니다. 제가 그런 약간 추리 게임 같은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TMI인데 옛날 때 시험 끝나고 막 애들끼리 내가 갑자기 더 지니어스 마냥 게임 만들어내가지고 애들 한 명씩 상점 건 다음에 막 그 게임 했던 기억 나는데, 시험 끝나고 막 칠판에다가 내가 게임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다고요. 자, 18번 가봅시다. 체육관에 공이 10개가 있대요. 근데 최대 4개 담을 수 있는 가방을 6개 이하로 사용하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가방이 최대 4개야. 근데 밑에 빈칸, 그러니까 밑에 괄호를 보면은 가방끼리 구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가는지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축구공도 구분 안 하고 가방도 구분 안 한대요. 자, 근데 지금 축구공 10개를 써야 돼. 10개를 지금 어떤 거랑 이렇게 더해가지고 나타내라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가방이라고 했을 때. 근데 가방 하나랑 지금 최대 4개까지밖에 사용 못 한대요. 그죠? 그러면은, 야, 가방을 2개만 써서는 10개를 못 담죠? 최대 4개니까. 그럼 가방 몇 개까지 써야 돼, 일단? 최소 3개 써야죠, 최소 3개. 자, 근데 문제가 가방의 개수가 6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가방의 개수는 3개부터 6개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최대 6개라고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보자.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가방을 3개만 쓰는 경우를 카운트 해보는 거예요. 3개.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자. 가방을 3개 쓰려면은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최대 4개까지밖에 못 쓰니까 한 가방당 4개를 배치해. 그 다음에 4개를 배치하면 2개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최대 4개니까 이거는 3개 쓸 수 있고 얘는 자연스럽게 3개 쓸 수 있죠. 이것밖에 안 되죠. 야, 이거 순서 바꾸는 게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면 가방끼리 구분하지 말라는 거니까 4개 담는 가방, 4개 담는 가방, 2개 담는 가방이 있을 뿐 뭐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거야. 한 가지인 거야, 이거 케이스가. 이해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분할만 하면 돼, 그냥. 자, 그 다음에 3개 끝났죠? 또 있나? 안 되잖아. 그죠? 얘 3개 담는 순간 3개, 3개,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개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방을 4개 썼다고 해보자. 4개.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이 4개, 4개로 최대로 담아, 일단.
그럼 한 개 한 개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해 나가는 거야. 자, 그럼 4개에다가 이거 4개 이제 못 쓰니까 3개로 줄이면 2개, 그 다음에 1개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4개에다가 2개 가능하지. 천천히 다 세는 거야.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개짜리가 앞에 끝났잖아. 더 이상. 그 다음에 3개를 썼어. 그럼 3개, 1개 가능하고, 또 하나 양보하면은 3개, 2개. 그러니까 총 얘는 5가지. 그 다음에 얘는 2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10개를 이번에는 5개의 가방으로 분할해 봅시다. 6개까지만 하면 돼. 얼마 안 남았어. 자, 얘는 색깔 달리 써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얘가 5개로 쓰려면은 이렇게 되죠. 4개, 그 다음에 4개 배치하는 순간 더 이상 5개 못 담아. 그러니까 3개일 수밖에 없고, 그럼 1개예요. 그죠? 이것밖에 안 되고. 맞죠? 틀린 거가 없고. 그 다음에 4개에다가 2개에다가 1개. 이거 가능하죠? 천천히 될 수 있는 거 다 세는 거야. 그 다음에 4개짜리 끝났잖아. 그러니까 3에다가,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뭐야 이거 211인가? 이렇게 되죠. 3, 3, 2, 1, 1. 그 다음에 3 끝났으니까 3, 2, 어떻게 돼? 2, 1인가? 3 하나 양보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이거 다 셌고 3도 끝났죠? 3, 그 다음에 2가 5개 가능하지. 전부 다 2. 그러니까 얘 5개. 이게 딱 끝나는 거고. 자, 마지막 가방이 6개라고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넷, 5, 6개. 가보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일단 4 뭐 어떻게 돼? 4, 2, 1, 1인가? 4, 2, 1, 1, 1, 1. 이거 첫 번째 이거 가능할 거고. 4 끝났죠 벌써? 1은 어디다 배치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3에다가 또 어떻게 돼? 3에다가 1, 1, 1. 이렇게 하나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다 이게 노가다를 해야 돼. 될 수 있는 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3, 2, 1, 1.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가 4개죠? 자, 이렇게 해서 얘 4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 2가지, 5가지, 5가지, 4가지. 총 경우의 수는 16가지입니다. 답도 없죠? 벌써 보니까. 자, 마지막 하나 하고 좀 쉬는 건 아니지. 이동해 볼게요. 19번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갑자기 저번에 남아가지고 영상을 찍으니까 저번에만 해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빨라졌거든? 마음이 이제 안 급해. 어차피 영상 찍고 남기면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풀해졌어. 되게 여유롭게. 자, 19번 가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동해 봅시다. 자, 이렇게 있대요. 자, 근데 문제를 일단 가봅시다. 자, 한 모서리만을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야, 근데 얘는 약간 이 생각을 해야 돼. 어떤 거냐면은 중복이 발생할 경우 나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한 모서리만을 공유하니까 일단 모서리 하나만 정하자. 근데 왜 모서리가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정육면체니까 12개의 모서리당 하나만 모서리를 공유하니까 꼭지점을 정하면 되잖아.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모서리 꼭지점을 2개 정한 거야? 꼭지점 하나만 정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정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정하면 모서리 2개 공유하니까.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꼭지점이 몇 개야? 이거 안 돼, 얘 안 돼, 얘 안 돼, 얘 안 되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개지, 2개. 여기랑 여기. 각 모서리당 선택할 수 있는 꼭지점이 2개야. 얘 2개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몇 개야? 24개죠? 맞죠? 더 이상 중복되는 것도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A는 24야. 자, 근데 이게 B가 가보자. 2개의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가 B래요. 일단 모서리를 2개 선택해야지,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은 봐봐.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일단 B를 이제 정해보자. 근데 얘는 일단 모서리 하나를 정해. 모서리가 12개죠.
그죠? 근데 두 개의 모서리를 공유해야 되니까 이 모서리 입장에서 두 개의 모서리를 공유할 수, 그러니까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할 수 있게끔 모서리를 정할 거야. 봐봐. 얘 입장에서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지. 이해했어요? 얘 모서리 입장에서 네 개가 지금 모서리 두 개 공유할 수 있잖아. 각 모서리당 네 개씩 있는 거야. 이런 식, 이 모서리 입장에서 아래 뻗치던가, 얘로 뻗치던가, 이로 뻗치던가, 이로 뻗치던가.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랑 이렇게 이으면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죠. 근데 48개는 아니란 말이야? 왜? 얘 입장에서 이거 선택한 거랑 똑같을 테니까. 중복이 발생하지. 중복이 몇 개 발생할 것 같아, 얘들아? 봐봐. 얘 입장에서 이거 선택하는 거랑 이거 입장에서 이거 선택하는 게 겹치잖아. 두 개 발생하는 거예요, 중복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2로 나눠줘야 돼요. 이 2를 나눠줘야 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얘 입장에서 아래로 뻗어나가는 삼각형이랑 이 세로 입장에서 위로 뻗어나가는 거 두 개가 겹치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2로 나눠지니까 얘가 48, 그러니까 24가 나오는 거야, 24. 괜찮으시죠? 24. 마지막 C 가보자. 자, C는 뭐냐고 했냐면은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으려면은 삼각형을 일단 만들긴 해야 돼. 근데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으려면은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냐? 이런 대각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각선.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 일단 생각해봐. 대각선이 몇 개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몇 개. 그러면은 한 면당 대각선 몇 개야? 두 개죠. 그러면은 C는 일단은 두 개씩 생겨. 면이 6개잖아. 총 대각선 12개란 말이야. 그죠? 근데 12개 중에서 12개. 일단 이렇게 쓸게. 대각선의 개수는 12개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논리로 풀 거냐면 똑같아. 12개의 대각선 중에서 한 대각선을 선택해. 한 대각선 선택해. 12개의 대각선이 나올 거 아니야. 똑같이 하나 잡아.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일단 삼각형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얘 입장에 삼각형이 몇 개 만들 수 있을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린 거 하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여, 여기? 얘들 뒤에?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 하나 생기지,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의 대각선 모서리마다 앞쪽으로 뻗어나가는 거 하나랑 뒤쪽으로 뻗어나가는 거 하나. 두 개 생긴단 말이야, 이게 삼각형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대각선, 이 대각선의 개수야, 얘는. 대각선의 개수 하나당 삼각형이 두 개씩 생기는 거야. 근데 또 어떻게 되겠어? 중복이 발생하지, 중복. 중복. 근데 뭘로 나눠야 되냐, 얘는. 봐봐. 얘 입장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삼각형 하나랑 이번엔 이 대각선 입장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있죠? 또 이 대각선 입장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몇 개가 중복돼? 3개가 중복되지. 그러니까 얘는 3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8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A는 24고 B는 24고 C는 8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답을 써보시면 A 더하기 2B에다가 지금 3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24 더하기 48 더하기 그 다음에 24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96이에요. 근데 약간 기가 막히지 않아? 약간 좀 꼴을 보면은 A는 그냥 고지고대로인데 왜 2B일까? 2를 곱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넘겨서. 아무 말 말고. 아마 3C는 왜 3C일까? 3을 넘겨서 곱하라는 거 아닌가? 뭔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괜찮으시죠? 여기까지입니다. 끝! 나머지는 영상을 일단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여기 있죠? 1시 45분이고요. 예, 목요일입니다. 뭐 여러분 남으신 분들도 있고 안 남으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영상 보고 계시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번입니다. 일단은 36을 지금 포함하지 않는데요.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은 1번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일단 한 사람씩 얘기를 하는데 36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2000을 말하는 사람을 구하래요. 2000.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일단은 지금 숫자가 결국은 그냥 1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을 얘기한 사람은 얘지. 그 다음에 2를 얘기한 사람, 하지만 3을 얘기 못하니까 4를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1의 자리를 좀 생각을 했을 때 1의 자리 일단은 3이랑 6을 얘기를 못하니까 쓸 수 있는 숫자는 0 가능하죠. 0도 가능할 거고 근데 1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0은 좀 뺄까? 지우개가 저기 있네. 자, 그러면은 일단 쓸 수 있는 숫자가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안 되죠.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안 되고 7, 8, 9 이렇게 지금 7개를 쓸 수 있죠. 적어볼게요. 7개. 자, 그럼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딱 싹 다 얘기하면 1, 2, 4, 5, 7, 8, 9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몇 개인지 한번 카운트 해보자. 10의 자리. 왜냐면 지금 2000이 몇 번째 사람이 얘기할지 구해야 되니까. 그럼 10의 자리는 일단 이렇게 두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일단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0이 가능하죠, 이제. 그러니까 8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7가지죠. 앞에 0은 못 쓰니까. 자, 그럼 얘는 몇 개야? 56개죠. 56개. 그러면은 63개야. 그죠? 63개. 그러면은 1부터 99까지 싹 다 이렇게 얘기를 마치시면은 얘가 지금 싹 다 더하면 뭐야? 이거 63개죠? 63. 그러니까 63번째 사람이 99를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봐봐. 얘가 쭉 관찰해보면은 1부터 10이니까 정확하게 63번째 사람은 딱 3번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를 얘기하는 거야? 99를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해했어요? 쭉 가다가 63번째가 99니까 3인 사람이 99를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건 2000이니까 좀 더 나아가 보자. 자, 그럼 100의 자리. 100의 자리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3개를 곱하는 건데 지금 맨 앞자리 7개, 8개일 테니까 이거 맞히시면은 이거 56에다가 8을 곱하니까 이건 448개죠. 448개. 그럼 448에다가 63을 싹 다 더하면은 이거 지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예, 해보시면은 511개야. 511개. 그래서 그러니까 999를 얘기하는 사람은 511번째니까 1. 얘가 999를 얘기하겠지. 그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2000을 얘기해야 되니까 맨 앞자리가 1인 사람은 도대체 이제 몇 개가 나올까 이제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8개, 얘도 8개, 얘도 8개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전부 다 계산해 보시면은 8의 세제곱이니까 512죠. 그럼 둘이 더하시면 얘는 1023개를 얘기할 테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1999를 얘기한 사람은 1023번째인 거지. 1023. 그죠? 그러면은 2000을 얘기한 사람은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4번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풀지 아시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21번입니다. 21번은 뭔가 어디서 많이 봤을 법한 문제인데 약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문제를 읽어봅시다. 문제가 별표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별표를 하나만 포함하는 지금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하나만 포함하니까 편의상 내가 이 별표를 A 별표라고 두고 이 별표를 B라고 둔다면은 A 별표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B 별표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포함하는 걸 일단 빼셔야겠지. 자, 근데 하나만 포함한다는 거니까 내가 집합으로 좀 이해를 시켜드리자면은 A 별표를 포함하는 개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B 개수를 포함하는 그 별표가 있겠죠. 근데 한 개만 포함한다는 뜻은 이거죠.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 개수 구하고 B 개수 구한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를 빼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 느낌이야. 내가 원하는 건 지금 A 차집합 B와 그죠? 이거 A 차집합 B와 그 다음에
지금 B 차집합 A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는 A랑 그 다음에 지금 B의 개수에서 뭘 빼셔야 돼요?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셔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가 합집합을 구할 때 지금 A 개수에다가 그 다음에 B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죠. 근데 교집합을 한 번 더 빼니까 반드시 2배를 빼주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셨죠? 자, 이런 아이디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씩 A 포함하는 거 구한 다음에 B 포함하는 거 구한 다음에 한 번만 빼시면 안 되고 몇 번 빼야 된다? 2번 빼야 된다. 이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간단해지죠. 결국은 A를 포함하는 직사각형 개수는 이 왼쪽 세로선 3개 중에 하나 뽑으셔야 되고 A부터 해볼게요. 3개 중에 하나 뽑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3개 중에 하나 또 뽑으셔야죠. 3개. 그 다음에 위는 둘 중 하나 뽑아야 되니까 2를 곱하셔야 되고 아래는 4개 중에 하나 뽑으셔야 되니까 4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계산을 마치시면은 얘는 98에 72죠. 72개는 구할 거고 그 다음에 B 개수 한번 가보자. B 개수 카운트 해보시면은 B는 왼쪽 둘 중 하나니까 2 그 다음에 오른쪽 4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4죠. 그 다음에 자 아래는 둘 중 하나니까 2고요. 위에는 4개 중에 하나니까 4죠. 그러니까 얘는 64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랑 B랑 모두 다 포함하는 거 한번 해보자. 2번 빼야 돼. 그러면은 얘랑 얘를 포함하니까 결국은 얘는 둘 중 하나에서밖에 못 선택하죠. 가로 A랑 B 둘 다 포함해야 되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렇게 3개 중에서 하나 선택 가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카운트를 한번 해보면은 2 곱하기 3에다가 그 다음에 가로줄은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으니까 2고요. 밑에도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으니까 2죠. 그래서 얘는 36개죠. 자, 그래서 계산을 맞춰봅시다. 그러면은 70이랑 64랑 더하면 136이고요. 몇 개 빼줘야 된다고? 2개 빼줘야 돼. 72를 빼주셔서 정답은 64개. 이렇게 뭐야 64 잠깐만. 내가 지금 계산이 어디서 빵꾸가 났지? emergency. 잠깐만. 미안하다. 이게 정신 나갔네요. 얘가 지금 뭐야? 83에 24잖아? 24. 그러니까 48을 빼주셔야죠. 48.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88이 되겠습니다. 88. 괜찮으시죠? 자, 넘어가 봅시다. 22번입니다. 자,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일단 별표 치셔야죠. 색깔을 5개만 쓸 수 있대요. 자, 근데 같은 색을 당연히 중복해 사용할 수 없고 이웃턴 영역은 다른 색깔 칠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알던 세팅 그대로야. 근데 이제 도형이 좀 복잡한 것 뿐이죠. 그럼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부터 칠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지금 이 구조는 너무나도 이제 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색깔을 칠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원래는 어떻게 풀어요? 5가지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4칸 5색이죠. 4칸 5색. 자, 이렇게 A에다가 4칸 5색 이렇게 해서 처리하신 다음에 A 칠하는 거, B 칠하는 걸로 일단 가셔도 되나? 일단 한번 정석대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정석대로. 근데 사실 4칸 5색을 만약에 칠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약간 조금 A랑 B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실 건덕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노란 색깔을 칠하고 그 다음에 D에다가 주황 색깔을 칠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F에다가 파란 색깔을 이렇게 칠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B는 2개랑 달라야 되면서 A랑도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막 이런 상황이면은 B부터 먼저 색칠해볼까? 그럼 B가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썼으니까 B는 3가지를 칠할 수 있죠. B는 3가지. 그럼 A는 자동적으로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색깔 2개밖에 못 써요. 얘랑 B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 3 곱하기 2인 거야. 자, 근데 만약에 내가 C에다가도 파란 색깔을 칠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C에다가도 파란 색깔을 칠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거 둘이 색깔이 만약에 똑같으면 그러니까 B는 둘이 달라야 되니까 2가지죠. 근데 A는 이미 하나, 둘, 3개랑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야? 얘도 잠깐만 말이 버벅이냐? 얘는 3가지고 얘도 3가지죠? 그죠? 그러면 뭐 딱히 차이가 없네. 지금 얘기하다가 뭔가 무슨에 빠졌죠? 그럼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잘못 말했네. B가 D랑 F랑
D랑 F랑 다른 색깔을 칠해서 노란 색깔 한번 칠했다고 해보자. 노란 색깔. 그러면은 일단 얘가 세 가지를 색칠할 수 있다고 했잖아. 둘이 달라야 되니까 세 가지. 자, 근데 정리해서 해볼게요. 세 가지 칠할 수 있는데 A가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지금 C랑 D랑 B랑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죠. 두 가지. 그죠? 근데 지금 두 가지인데 그죠?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겠네요. 야, 그러면 그냥 뭐 한번 해볼까? 자, 그냥 해보자. 혼자 말하다가 그냥 혼자 버벅여. 자,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은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은 C랑 F랑 같을 때랑 C랑 F랑 다를 때로 좀 케이스 나누셔야 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C랑 만약에 F랑 색깔이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C랑 F랑. 그럼 일단 C랑 F랑 선택할 수 있는 건 다섯 가지죠. C도 칠하고 F도 칠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 칠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D를 칠해보자. D를 칠하는 건 몇 가지야? 네 가지지. 확실하죠, 여기까지는. 그런 다음에 1을 칠하는 것도 몇 가지죠? 둘이 똑같으니까 1을 칠하는 것도 네 가지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지금 그러면 상황이 결국은 이런 상황이야. 지금 뭐 얘가 뭘 칠하든 상관없으나 약간 파파, 주황, 노랑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뭐 A부터 칠해볼게요. A 칠하는 케이스는 이거 두 개랑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세 가지를 칠할 수 있죠. 세 가지 칠했어. 예를 들어서 뭐 노란 색깔을 칠했다 해볼게요. 노란 색깔. 그러면 B를 칠하는 거는 A랑 달라야 되고 D랑 달라야 되고 F랑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칠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칠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자,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계산을 마치시면은 20에다가 이거 4 곱하니까 80이고 80에다가 6 곱하니까 480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괜찮으시죠? C랑 F랑 같을 때는 480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C랑 F랑 색깔이 다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C랑 F랑. 자, 그럼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지우고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워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C, D, E, F 그 다음에 A, B.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럼 일단 C부터 먼저 칠해볼게요. C를 칠하는 거는 5가지죠. 그 다음에 F가 다른다고 했으니까 F를 칠하는 건 4가지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C를 이렇게 칠했어. 그 다음에 F는 다르다고 했으니까 빨간 색깔을 칠했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1을 칠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몇 가지야? 3가지지. 2개 못 쓰니까. 자, 그러면은 1을 칠하는 거는 지금 3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D는 몇 가지일까? D는 몇 가지일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둘이 달라야 되니까 당연히 몇 가지야? 3가지지. 3가지. D 칠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떤 거냐? 자, 이렇게 색깔을 지금 맞힌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A부터 칠해보자. A 칠하는 건 2개랑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죠? 2개랑 달라야 되니까 일단 3가지잖아. 근데 3가지인데 잘 봐봐. 내가 색깔을 A 칠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노란 색깔이랑 그 다음에 연두 색깔이랑 그 다음에 핑크 색깔 가능하죠. 이렇게. 근데 노란 색깔이랑 초록 색깔을 칠할 때는 B가 선택하시는 게 몇 가지야? 이거 3개랑 달랐다니까 2가지란 말이야. 자, 근데 내가 A에다가 분홍 색깔을 칠해버리면은 지금 B 입장에서는 A랑 F랑 색깔이 같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핑크 색깔을 칠하는 케이스라면 B는 주황색이랑 분홍색만 다르면 되니까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3가지 칠할 수 있지. 그러니까 분홍 색깔을 칠하는 경우는 케이스 좀 나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가냐? 자, 여기서 케이스 나눠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A랑 F랑 색깔이 같다면 일단은 A를 칠하는 케이스는 몇 가지야? 한 가지일 수밖에 없죠. 색깔이 같을만 하니까 일단 한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분홍 색깔을 칠했다는 거야? 그럼 B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인 거지. 그래서 B 칠하는 건 3가지죠.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F가 만약에 다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를 칠하는 케이스는 몇 가지야? F랑 달라야 되니까 A는 얘랑도 F랑도 다 다르죠.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은 하나, 둘, 3개가 안 되니까 2가지 칠할 수 있죠. 2가지. 맞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A가 연두 색깔을 칠했다고 한다면은 B는
세 개 색깔을 못 쓰니까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두 가지 칠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전부 다 계산을 마치시면은 5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얘는 지금 180이죠. 180에다가 얘는 세 가지고 얘는 네 가지니까 180에다가 7을 곱하면 1260이죠.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174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 봅시다. 23번입니다. 자, 이건 좀 적어두세요. 이건 모고 기출 변형입니다. 자, 변형 문제예요. 23번 어떻게 푸냐? 이제 문제를 읽어보셨죠? 자, A는 14번 이상으로만 쓸 수 있고 14랑 15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A는 써볼게요. 14랑 15. 그 다음에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4 이하라고 했으니까 B는 지금 1, 2, 3, 4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나 조건을 읽어보시죠. 자, A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배정받는 사물함의 번호차가 1 또는 10인 경우가 없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A가 14 앉았어? 그러면은 차가 1 또는 10이 안 된다는 거는 13 못 앉고 15 못 앉고 4 못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조건의 결론은 뭐냐? 나 조건은 자, 얘는 위아래로 이웃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하지 말라는 뜻이랑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케이스를 좀 나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5명을 앉혀야 돼. 근데 2명은 제한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럼 A를 먼저 앉을 것인가 B를 먼저 앉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냥 A부터 앉힐게. 자, A가 14에 앉을 때랑 A가 15에 앉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둘 중 하나니까. 그럼 A가 14에 앉았다는 뜻은 13 못 앉고 15 못 앉고 4 못 앉는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자, 근데 여기에 몇 명 배치해야 돼? 4명 배치해야 돼. 근데 서로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앉을 수밖에 없냐? 4명이 앉아야 되는데 이웃하면 안 되니까 1번, 3번, 5번, 7번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웃하면 안 되니까 1, 2 못 앉잖아. 그래서 이렇게밖에 앉을 수가 없고 그럼 B가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번이나 3번밖에 안 되죠.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야? 2가지인 거고요.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럼 B가 예를 들어 1번 앉았다고 한다면 3번, 5번, 7번에 나머지 3명 배열하는 거니까 몇 팩이야? 3팩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얘는 12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자, A가 만약에 15번에 앉았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14번인가 14번과 15번은 절대 못 앉는 거예요.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 4자리를 배치할 건데 자, 봐봐. 13의 자리가 앉을 수도 있고 못 앉을 수가 있죠. 자, 근데 13번의 자리를 안 앉았다고 해봐.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4명을 앉혀야 되잖아요. 4명. 이웃하면 안 되면서. 4명을 예를 들어서 1번 앉히면 3번 앉힐 수밖에 없고요. 그죠? 아니면 4번 앉힐 수 있죠. 여기는 1, 2, 3, 4는 2자리밖에 못 앉아. 맞죠? 이웃하면 안 되니까. 2자리밖에 못 앉아. 근데 6, 7도 한 자리밖에 못 앉아. 그러니까 13번의 사람을 못 앉히면은 여기 밑에 4명을 앉혀야 되는데 4명의 자리가 안 생겨요. 여기 2자리, 여기 한 자리밖에 못 앉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3을 앉힐 수밖에 없는 거야. 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색칠해볼게요. 누군가 13을 앉아야 돼. 근데 13을 앉는 순간 뭐가 안 되죠? 3번은 못 앉죠. 이웃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1, 2, 4, 6, 7 중에 3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1, 2, 둘 중에 한 자리를 무조건 앉혀야 할 수밖에 없고 4번은 확정으로 앉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6, 7도 둘 중에 하나 앉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색칠, 그러니까 13, 4, 그 다음에 여기 15 이거 3명은 무조건 자리가 앉아있는 상황이고 둘 중 하나 자리 선택할 수 있고 둘 중 하나 자리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2의 제곱이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앉히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 6번 앉히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B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1번이나 4번이죠. 그러니까 일단 2를 곱할 수 있죠. B의 자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A 앉고 B 앉았다고 쳤을 때 나머지 3명이 여기 3개의 자리 앉는 거니까 몇 팩이야? 3팩이겠지. 그러니까 자, 여기 계산 맞히시면은 8 곱하기 6이니까 48이죠.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60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조금만 끊었다가 다시 가봅시다.
예, 이어서 24번 가봅시다. 2시 10분이에요. 아우,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좀 읽어봅시다. 지금, A부터 F까지 알파벳이 있는데, 일단 네 가지 색깔을 칠한대요. 세팅은 똑같아. 그 다음에, 이웃한 영역에는 다른 색깔을 칠해라. 세팅은 똑같은데, 조건이 뭐냐면은 A랑 F랑 같은 색깔을 칠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A랑 F랑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일단 네 가지 색깔을 칠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갈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뭐부터 칠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D부터 칠할까? 자, D 칠하는 건 일단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D는 세 가지다. 이렇게 쓸게요. 자, 얘는 A를 칠하는 거고요. A랑 F. 그 다음에 얘는 D를 칠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뭘 칠할까? 1을 칠할까? 그냥 E가 나는 이제 맞닿아 있어가지고 1을 칠하는 거는 D랑 달라야 되고 F랑 당연히 달라야죠. 그러니까 1을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요? 두 가지죠. 두 가지. 2 칠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칠했다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자, 뭘 칠할래? 뭐 B를 칠할까? 근데 B를 칠하는 경우는 A랑 달라야 되고 E랑 달라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자, 이제 좀 고민인 게 이런 걸 거야. 이제 B를 칠하는데 확실한 거 두 가지랑 달라야 되니까 B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니들이 생각할 거는 D랑은 과연 같아도 되는가 달라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 D랑 같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건데 봐봐. 내가 여기다가 그냥 단순하게 B를 칠하는 건 두 가지로 잡을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B가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은 분홍색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색깔인 뭐 파란색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둘 중 하나 칠했어. 뭐 분홍색을 칠했다고 해봐. 그러면은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분홍색이랑 다르고 연두색이랑 달라야 되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노란색이나 파란색 두 가지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파란 색깔을 칠했어. 파란 색깔을 칠했다고 했을 때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분홍색, 그러니까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달라야 되니까 노란색이나 분홍색이죠. 그럼 결국은 얘가 뭘 칠하든 간에 무조건 얘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냥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딱히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B 칠하는 게 두 가지라면 C 칠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그냥 무난하게 가시면 되고요. 전부 다 계산 마치시면은 12 곱하기 8이니까 96이 나와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케이스를 뭔가 나눠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나눠서 가셨을 텐데 나눌 필요가 없었다는 거. 그냥 너무 많이 공부한 지식이 저주죠. 너무 많이 공부한 거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25번을 한번 가봅시다. 25번. 일단 좀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스프링이라는 게 있는데 스프링이 그 봄인지 뭐 티용티용 스프링인지 내가 영어 뭐 이니셜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프링이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제 문제가 지금 문제가 뭐야? 6개를 연결해서 스프링을 만들으래요. 자, 근데 확실한 거는 전체를 좀 관찰해 보면은 G가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G를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 선택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S가 여기 테두리에 있거든. 이렇게 테두리. 그러니까 S 택하셔야 돼요. 근데 봐봐, 이게 약간 구조가 이렇게 S가 이렇게 돼 있고 P가 이렇게 돼 있고 R, 그 다음에 I, N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스프링을 만들 때 S에서 시작해서 G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G에서 시작해서 S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사고의 발상이야. G에서 시작해서 S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스타트 지점이 여기고 끝점이 S니까 G에서 봐봐. 내가 S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열로 가는 케이스가 몇 개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 가지지. 한 가지. 근데 G에서 여기 S로 가는 케이스는 이렇게 꺾어서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죠. 그죠? 그럼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아니야? 그냥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한 가지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아, 경로의 개수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인 거야. 그 다음에 G에서 여기로 가는 것도 한 가지인데 G에서 I로 가는 케이스는 위로 한 가지거나 아래로 한 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가 되는 거고 더해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되는 거구나. 괜찮으시죠? 그래서 다섯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써보면은 여기는 몇 가지야? 3가지고, 6가지고, 10가지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가지, 10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5가지인 거죠. 그러면은 G에서 열로 가는 거 한 가지, 5가지, 10가지, 10가지, 5가지. 내가 여기 왼쪽은 안 썼는데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대칭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5가지, 10가지, 대칭성에 의해서 10가지고요. 여기는 5가지고 여기는 한 가지 나오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얘는 2죠. 그 다음에 5 더하기 5 10이죠. 그 다음에 10 더하기 10이니까 2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20가지죠. 그 다음에 10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라고 있으니까 전부 다 더하시면은 얘는 63이 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아이디어 좀 챙겨두시죠?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가봅시다. 마지막 문제 206번입니다. 자, 문제를 좀 읽어보니까 일단은 가로줄의 이 합이 일정하대요. 근데 어차피 가로줄은 이거 3개 뭐 어떻게 배치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가로줄의 합은 이런 거 아니겠어? 전부 다 이거 9개를 전부 다 싸그리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야 될까요? 3호로 나눠야지. 하나씩밖에 못 쓰니까. 그러면은 이거 3개 싹 다 더해볼게. 위에 더하면 6이죠.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 36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더하면 66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싹 다 더하시면은 42에다가 6 더하시니까 108일 거고요. 108을 3으로 나누시니까 결국은 30 뭐가 나오죠? 6이죠. 얘가 지금 K구나. 그러니까 가로줄의 합은 36으로 일정한 거야.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게 포인트냐라고 물어봤을 때 1, 2, 3을 딱 봐보시면은 이거 봐봐. 3개 더하면 6이지. 근데 끝자리가 지금 6이 1의 자리가 6이를 좀 잘 봐볼까요? 1의 자리가 6이 나오려면은 내가 1, 뭐 2 이렇게 선택하면은 1의 자리에만 봤을 때는 무조건 4가 나오죠. 그럼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1의 자리가 6이 나오려면은 반드시 1, 2, 3 중에 1, 그러니까 같은 계열인 거를 선택하면 안 돼요. 1, 2, 3 중에 1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11이랑 21을 선택 못 한다는 얘기야. 끝자리가 6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세로줄의 합은 일단 36으로 일정해야 되니까 36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만약에 1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10의 자리는 11을 선택 못 하니까 12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1을 선택했다고 하고 13을 선택한다고 할 수도 있죠. 둘 중 하나야. 11을 선택 못 하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12를 선택했다고 해봤어요. 그러면은 1, 12 했으니까 무조건 얘는 23이 될 수밖에 없죠. 1의 자리가 6이 나와야 되니까. 거꾸로 10의 자리가 3이 나와야 되니까 같은 논리로 23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1, 12, 23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11이죠. 그 다음 세트 11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얘는 2를 선택하거나 3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2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1, 2니까 끝자리는 23이 될 수밖에 없는데 봐봐, 생각해봐. 23을 이미 썼으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1의 자리가 3인 거밖에 선택을 못 한다는 거고 얘는 22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13을 선택할 거고요. 얘는 1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얘는 21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자, 이렇게 가닥이 딱 정해진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드르륵 안 되네. 드르륵 한번 해볼까? 자, 해보자. 아이씨, 죄송합니다.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 14 선택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22가 될 수밖에 없고 끝자리가 6이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 이제 2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얘는 일단은 10의 자리에는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11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얘가 지금 23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3이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12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21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닥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각각의 가로줄 이거 두 번째 케이스도 가로줄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배치를 할 건데 일단 크게 이 가로줄이 있고 이 가로줄이 있으니까 몇 가지가 있죠? 2가지 케이스가 있죠. 둘 중 하나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해보자. 그럼 내가
첫 번째 세로줄, 두 번째 세로줄, 세 번째 세로줄을 선택하셔야 되니까 일단 몇 팩이에요? 3팩을 곱하셔야죠. 3팩. 괜찮으시죠? 그럼 내가 1, 12, 23을 여기다 배치하는 거로 정했으면 뭐 얘는 뭐 두 번째, 얘는 세 번째라고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얘가 세로줄도 정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편의상 얘가 첫 번째 가로줄, 내가 세로줄로 얘기한 건데 첫 번째 가로줄, 두 번째 가로줄, 세 번째 가로줄을 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1, 12, 23을 먼저 배치해봅시다. 그럼 일단 배치하면 몇 팩이에요? 3팩이죠. 3팩이죠. 1, 뭐 12, 그 다음에 23 이렇게 정했다고 해보자. 자, 근데 문제에서 바라는 게 세로줄의 합도 일정하대요. K로 36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1을 배치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세로줄도 뭔가 36이 나오게끔 배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1, 3, 21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단은 마찬가지로 세로줄의 합이 3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1의 자리가 1인 걸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은 11, 3, 22 중에 3은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3 써버리면 어떻게 해? 36이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반드시 22가 오셔야만 하고요. 맞죠? 그럼 22가 온 이상 이거 더해서 일단 끝자리가 그러니까 1의 자리 6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일단은 11은 안 되죠. 10의 자리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3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는 11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은 어떻게 세팅돼야 돼요? 1, 21을 썼으니까 얘는 13일 수밖에 없고요. 얘는 지금 뭐가 돼야 돼요? 21일 수밖에 없고 얘는 마찬가지로 1일 수밖에 없다고 그죠? 1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내가 지금 1이라고 했나? 미안하다. 이거 지금 어디서부터 다 틀렸어. 13, 21이니까 얘가 지금 뭐야? 2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2가 온다는 거죠. 2가 온다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2를 배치한다는 거죠. 2. 그래야만 세로줄도 36이랑 똑같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조금 뭐 오류가 나는데 자, 내가 2가 뭐냐?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게 2인 거예요. 여기 그룹 선택하시던가 여기 아니면 이거 그룹 선택하는 게 두 가지인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3팩이라는 거는 지금 뭐냐? 이 세 개의 가로줄 중에 뭘 배치할 것인지 3팩인 거야. 3팩.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온 3팩의 의미는 내가 첫 번째 1, 12, 23을 배열한 거예요. 1, 23. 뭐 이렇게 1, 12, 23이던가 1, 23, 10이던가 뭐 이런 식으로 3팩. 근데 배치하는 순간 봐봐. 이렇게 내가 배치를 하는 순간 두 번째 줄의 순서는 반드시 22, 31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도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인 거야.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해진다 라는 거니까 결국은 m값이라는 거는 2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72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m은 70이고 k는 36이 나와서 k랑 m이랑 딱 더하시면은 얘는 10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구나 라는 걸로 이렇게 답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정답은 108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시고 영상을 혹시 보던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자, 오늘은 지금은 제가 끝난 시간 몇 시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끝난 시각은 오전 2시 20 몇 분이야 이거? 27분? 뭐 대충 27분이라고 얘기하시고 저를 다음 주 화요일날 볼 때 제가 몇 시에 끝나냐라고 물어보면은 227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